제일 당황하시는 건 아기 엄마랑 아빠. 이렇게. 안녕하세요. 산수영재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도 제가 근무를 하고 지금 퇴근해서 네.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입원해 있는 애기들을 보니까 대부분 갑자기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제가 면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갑작스럽게 분만을 하니까 산모분 입장에서도 이제 당황스럽고 그리고 아기가 이제 NICU에 들어가게 되니까 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아기가 갑자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조산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이제 갑작스럽게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임신 때문에 생긴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고 계시긴 해요. 그쵸. 진료실에서도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좀 빨리 태어날 수도 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신생아 전환자실에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대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보통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그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이제 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많이 당황을 하시죠. 그리고 자궁 내 감염도 우리가 그때 맞아요. 중요한 원인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태어나는 아기의 건강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갑작스러운 분만이 되면 소아과 의사들도 되게 긴장을 해요. 그쵸. 단순히 이른둥이어서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네,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NICU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까지 얘기한 뭐 갑작스럽게 조산으로 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산 이외에도 만삭인 경우에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산부인과 의사로서도 그때가 좀 가장 난감하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단 분만장에서 바로 NICU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만삭 출생이고 괜찮은 것 같아서 딱 아기를 받았는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잘 못 들고 네, 처지고. 못 들고 처지고 뭐 이런 경우들은 보통 이제 태변 흡인 증후군이라고 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보고 그거를 먹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이상하게 태어났는데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선천성 폐렴이랑도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선천성 폐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자궁 내 감염이랑 결국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막 숨을 못 쉬거나, 아니면은 선천성 폐혈증, 이것도 자궁 내 감염이랑 관련이 있는데 만삭이라고 해서 그냥 나왔어. 근데 갑자기 애가 쭉 늘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당황을 합니다. 분만장에서 이런. 네, 저희는 분만 들어갈 때 항상 모든 준비를 다 해갖고 들어가거든요. 처치들을 막 한 다음에 NICU로 옮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저희가 말하는 조기 만삭 아이들한테서도 조금 잘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조기만삭 아이들은 만삭이긴 하지만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은 좀 미숙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엄마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 점들도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또 당황스러운 게, 아기는 컨디션은 괜찮은데 우리가 몰랐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운증후 선별 검사를 했는데도 거기서 괜찮다고 나왔는데도 다운증후군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젊은 산모분이어서 선별 검사를 안 하셨는데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이제 선별 검사하는 시기를 놓쳐서 못 하신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래서 딱 태어났는데 다운증후군이야, 딱 봐도. 이런 경우도 좀 난감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초음파로 발견을 할 수 없는 질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기관 식도 새길이라고 해서 저희 TF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기도랑 식도가 다 있는데 중간에만 연결되어 있는, 저 H타입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누가 봐도 기도랑 식도 다 있어. 아니면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선천 배꼽 탈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배꼽이 태아일 때는 올챙이처럼 내장인간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막 모여들어서 배꼽이 뱃속으로 들어가지. 닫히는 건데 덜 된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탯줄이 그냥 굵은 아이랑 맞아요. 이게 탈출이 조금만 있는 아이랑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서, 저희가 이럴 때는 보통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얘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탯줄인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탈출되는 게 배꼽도 있지만 꼬리뼈 쪽에도 있잖아요. 아, 그쵸. 수막류. 수막류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발견은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심한지는 사실 MRI 안 찍어보면 모르거든요. 맞아요. 어려워요. 모든 아이들이 이게 의심된다고 엄마 뱃속에서 모두 MRI 찍는 건 아니고 간혹 약간 조그마한 혹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신경 다발이 많이 나와서 되게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저희 수막류 환자 중에 되게 심각했던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는 산전진찰을 잘 못 받은 아이였어요. 아이고. 지방에 되게 작은 병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수막류가 엉덩이만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 병원에서 또 깜짝 그러니까. 놀라서 저희한테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서울까지 이제 이송을 왔고 이제 막 꺼지에다가 생리식하면서 적셔서 막 이렇게 덮어서 왔어요. 아이고. 병원에 와서 MRI 찍고 저희가 수술을 했는데 척추의 신경 다발이 이 중간에 나와서 끊겨버린 거기 때문에 그 하반신 마비가 아이고, 됐거든요. 장애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기형도 있지만 사실 기능적인 음. 기형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분만장에서 저희가 입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어나고 직후엔 괜찮아 신생아실로 갔는데 거기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되게 힘들겠다. 힘들어요. 근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일과성 신생아 비호흡증이라고 얘가 태어났는데 꽤 많아요. 숨을 계속 헛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은 이게 생후 한 4시간까지는 봐주거든요. 4시간이 지나도 호흡곤란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면 엄마 양수가 이제 다 못 나오고 맞아요. 폐가 다 덜 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임신성 당뇨가 있으셨던 산모의 아기거나 자궁 내 감염이 있으셨던 분이어서 아기한테 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한 게 산모가 혈당이 높으면 아기는 저혈당이 오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혈당이 높으니까 혈액이 아기한테도 전달이 돼서 아기도 혈당이 높은 상태로 있어요, 뱃속에서. 그래서 아기도 몸 안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였는데 태어나서 탯줄 자르고 이제 본인 몸에서 이제 에너지 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혈당이 높지 않은 거야. 근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고 있어. 그래서 아기가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액을 이제 빨리 먹이는 경우가 있고 먹는 걸로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입원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도당 수액을 맞아야 되겠네. 포도당 수액을 좀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좋아지죠, 그냥. 초기에 급박한 상황만 넘기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황달이 좀 신생아실에 그건 생겼는데 좀 흔하지. 예. 네. 근데 보통 신생아실들이 보통 이게 광석치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처치가 안 될 때 입원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집으로 갔는데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조리원에서 오는 맞아요. 경우도 많고. 네. 네. 간혹 이제 겨울에 그러면 RSV가 좀 유행을 하게 맞아. 되는데 신생아실에서 잘못 유행을 하면 또 이런 아이들이 바로 NICU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 경험으로 당혹스러웠던 때가 그 신생아실에서 퇴원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기저귀를 딱 벗겨서 이 밑에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기저귀를 딱 벗겼는데 혈변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보통 이런 경우는 알레르기 결장염이라고 해가지고 분유 속에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한데요. 그런 건 줄 알고 입원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괴사성 장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해야 돼?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서 오랜 기간 치료하고 집에 잘 간 경우가 있었는데 간혹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생아 근긴장저라고 해서 축 처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힘이 잘 없는 애들. 그런 건 어떻게 발견되냐면 수유를 하는데 수유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능적인 그렇죠. 이상이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만장에서 아기가 갑자기 태어나서 예상치 못하게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당황하시는 게 일단 전신 마취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아기가 건강하면 엄마 보여드리고 수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그리고 보통 그 처치가 5분 안에 끝나거든요. 맞아요. 금방 하죠. 근데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오래 걸려. 그럼 막 전화해.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 설명도 없이 막 데려가요. 보통은 신생아실 앞에서 아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얼굴 보여드리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쌩 지나가. 빨리 가. 또 한참 동안 안 나와. 설명을 아무도 못 해줘. 부모님 입장에서 갑자기 되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아기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입원을 시켜서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보호자분을 만나요. 맞아요. 초기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초기 처치가 진짜 1분 1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답답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분만장에서 그렇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신생아실로 잘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모두가 당황해요. 그러니까 ICU로 입원을 시킬 때는 그 인큐베이터도 다 준비가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세팅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없이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가 당황스럽고 그래서 가끔은 저희 그냥 조리원 갔다가 이게 더 안 좋아지면 오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근데 조리원에 있는 신생아실은 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병원 안에 신생아실에 있다가 옆에 중환자실로 옮길 때는 감염 문제를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같은 병원이니까. 근데 외부로 나갔다가 그 아이가 다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럼 아주 잠깐 나간 거더라도 밖에서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를 그러네.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격리실이 없으면 입원 못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고 지금이 가장 빠르게 발견된 거고 가장 적기에 아기가 입원하는 거니까 지금 당황스러우시더라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중환자실 자리까지 준비해 놓고 이렇게 분만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 당황을 해요. 그렇죠. 제일 당황하시는 건 이게 엄마랑 아빠, 아기도. 이렇게. 근데 이제 의료진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는 안 돼 있어도 대비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낫지만 이런 경우들 때문에 아이를 입원시켜 보신 적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사연들이 있었다 좀 설명드리는 계기가 오늘 영상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질환들 있잖아요. 중에 일부는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